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혈압 약의 약들 중에서 ACE 이니비터나 AR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래에 저를 찾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왜 자신은 당뇨가 있는데 ACE 이니비터를 안 먹고 있냐고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겸 하다가 그 약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혜택 그리고 쓸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압의 관리에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그 혈압약들 중에서 제일 먼저 prefer 하는 약이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 같은 이뇨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렇지만 많은 노인분들이나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당뇨나 아니면 심장병들이 같이 겹쳐져 있죠.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거나 이런 경우에 그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먼저 써야 되는 약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통 제일 먼저 쓰게 되는 약이 이 ACE 이니비터나 ARB 약 계열입니다. 자, ACE 이니비터라는 것은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라는 계열로서 레닌 엔지오텐신이라는 그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혈압을 올리는 엔자임을 그 만들어지는데 방해를 함으로써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반면에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는 그 컨버팅 엔자임을 인히비트하는 게 아니라 리셉터를 블락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엔지오텐신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는데 이 호르몬을 블락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ARB나 ACE 이니비터 약을 첫 번째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에 심장병이 있을 때는 이 약을 먼저 쓰고요. 당뇨가 없고 그냥 심장에 문제만 있을 때는 베라 블라커라는 약을 먼저 쓰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ACE 이니비터와 ARB를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ACE 이니비터의 계통의 약들은 라이시노프릴, 이나나프릴, 라미프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릴, PRIL로 끝나는 약들이 이제 ACE 이니비터의 계통의 약들이고요.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의 약들은 오메살탄, 얼발살탄, 발살탄 해서 무슨 TAN으로 끝나는 약들이 대부분 이런 계열의 약들입니다. 원래 이 약 두 가지 약 중에서 ACE 이니비터가 먼저 나왔고요. 가장 많이 쓰였던 약이 라이시노프릴과 이나나프릴인데요. 이 ACE 이니비터 약들이 공통된 점은 문제가 기침을 한 30%의 환자에서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나서 못 먹는 분은 그 추후 나온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계열의 약을 먹으면 기침하는 게 없어지고 똑같은 작용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해서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약간의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계열의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ACE 이니비터를 먹고 ARB를 먹고 이렇게 하면은 중복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CE 이니비터든 ARB든 같은 메커니즘을 하니까 공통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포타시움을 올리는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포타시움이 올라가면 너무 올라갈 경우에 약을 더 먹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포타시움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약을 드실 수 있는데요. 콩팥이 뭐 너무 나빠져서 신장이 만성신부전 4기, 5기 아니면 3기 중에서도 끝부분으로 4기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되신 분들은 가끔 포타시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런 약들을 쓰면 포타시움이 너무 올라가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타시움, 한국말로는 이제 칼륨이라고 하죠.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왜 되냐는 것은 다른 제가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할 때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게 박동을 하라는 자극을 주는데 일명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전기 모터에 전기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듯이 심장에서 박동을 해는 전기 자극을 주는 것으로 포타시움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타시움이 너무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110V 전기에다가 220짜리를 끼우면 그 모터가 오버로드 돼가지고 멈추는 것처럼 이 포타시움도 너무 많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형수 집행을 할 때 이 주사로 해서 사형수에게 약을 줘서 사형을 할 때 쓰는 대표적인 심장을 멈추는 약이 포타시움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가 오는데요. 반면에 포타시움은 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음식들에서 포타시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 약을 먹을 경우에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포타시움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드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을 했을 때는 2주에서 4주 있다가 다시 피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포타시움이나 크레아티닌, 신장 기능을 보기 위해서 다시 피 검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이 지금 현재 그 콩팥을 보호해 준다고 나온 약인데, 반면에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먹고 나서 콩팥이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피검사를 2주에서 4주 있다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닌지 긴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약을 막무가내로 누구한테서 빌려가지고 먹고 의사 처방 없이 먹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양면의 칼처럼 자신한테 굉장히 좋은 약일 수도 있지만 나쁜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면 이 약을 많은 경우 끊으면서 의사분이 뭐 이 약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으니까 이 약 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CE 인히비터나 ARB 약들은 쉽게 생각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모든 게 편안하고 몸에 스트레스가 없고 감염도 없고 이럴 때는 이 콩팥과 심장을 보호를 하는데, 굉장히 심한 감염, 폐렴을 해가지고 폐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 살짝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아니면 출혈을 심하게 했을 때는 이 약이 오히려 콩팥을 샷다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100만 년, 1000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호랑이나 이런 야생 동물한테 물려가지고 다리가 찢겨서 피가 철철 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피를 막아야 되는데 몸 자체가 피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출혈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출혈은 뭐 자기 손으로 막을지는 모르지만 출혈이 됐을 경우에 콩팥에서 자기가 지금 수분과 피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분을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변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콩팥이 샷다운을 해서 소변을 안 만드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경우 이렇게 몸에 굉장한 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콩팥을 샷다운을 시켜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장기를 포기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극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병원이라는 데가 있고 우리가 감염이 심하게 걸렸든 출혈을 심하게 하든 차 사고가 나서 뭐 피가 흘리든 간에 그럴 때 콩팥이 샷다운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고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몸에서 모르니까 콩팥을 샷다운을 하는데 이 약이 그때 드시고 있으면 콩팥을 더 빨리 샷다운을 하니까 이 약을 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입원해서 다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2, 3주가 지난 다음에는 기력을 어느 정도 찾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약을 드시면 나의 콩팥과 생명에 더 보존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 약을 그 의사가 이게 나쁘다고 끊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 바로 시작을 하는데 왜 나쁜 거를 또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경우에 이 약을 끊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포타시엄과 콩팥을 어떤 경우에 샷다운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부작용이고요. 그 부작용이 없거나 또 아니면 이 ACE 이니비터 특히 ACE 이니비터를 드시고 나서 혓바닥이 붓거나 입술이 붓는 그런 알러지 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을 못 먹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어쩔 수 없이 드실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콩팥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포타시움이 그나마도 올라가는데 이 약이 추가가 되면서 포타시움이 더 올라가면 못 먹고 그렇지만 콩팥이 그러니까 신부전이 4기가 있어도 포타시움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약을 조금이라도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으시지 않은 분들도 단백뇨가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약을 처방을 해서 단백뇨를 줄이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ACE 이니비터와 ARB의 작용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타 블로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